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라면 이거 얘기할게요. 자꾸 남의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간다고 붙지 않습니다. 왜 자꾸 남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거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저거 해서 성공을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독서 활동 상황 가보겠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은요, 과목별 도서와 공통 도서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요, 요 독서 활동 상황에다가 저자, 제목과 함께 설명을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뭔가 내가 여기서 보고서도 쓰고 뭐 했다라고 막 해갖곤 했어요. 그렇게 전략을 짜곤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못 쓰죠. 간소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목하고 저자만 쓰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냥 막 책 때려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주어주느냐, 주어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게 커요. 앞서서 배려라고 했죠, 배려. 그쵸. 자세한 정보들을 상대방한테 던지면은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정보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툭 하고 던져지면은 평가자는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넣었어. 거기에 있어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질문을 못하면은 여러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재작년에 저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그랬죠. 자, 이 책 내용이 어땠어? 그래가지고, 아, 그 책 내용이 어떠했어요? 라고 모르는데 그냥 대답을 한 거야. 아, 뭐, 입학사정관하고 면접관들 모르겠지? 라고 해. 근데, 거기서 그 교수님 한 분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 학생이, 아닌가? 하하하하 하고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어, 그냥. 대답 못하고 거짓말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닌데, 이제 또 학생 중에 한 명도 이거는 그 독서에 관한 건 아니고 면접에 관한 거고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어머니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올 때 어떻게 왔어?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아, 갑자기 또 딱 뒷목 땡기네 그 생각하니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그래. 요 근처에 가장 가까운 역이 뭐야? 대답 못하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독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서 한 가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줄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줄거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겁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두 군데. 두 군데 찾아 놓으세요. 감명 깊게 읽었, 내가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러나 이 감명 깊게 읽었다라는 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은 점, 요것들을 설정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자면은 책에 대한 평가까지. 요거는 준비해 두고 있어야 돼요. 책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면접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놨는데 막 질문이 들어왔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가 되거나 이러한 상태가 되거나 이러한 상태가 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과목별 도서는요. 이해력과 사고력, 지식의 범위, 인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공통 도서는요, 관심사의 변화, 활동의 심화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공통 도서에다 그냥 막 때려 넣더라고.
왜 넣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남는 거 넣는 것 같아. 여러분, 앞서서 앞으로 후에 자소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자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과 그 다음에 모든 서류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쓸모없는 것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세세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접근을 해야 돼요. 공통도서를 왜 넣어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앞서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 왜 이렇게 공교육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을 시켜놓은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에는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창의력이 있고 생각을 많이 하며 깊이 있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가? 나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그럴 것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댓글,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가봅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그럴 것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거 해 그러면은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항상. 왜요? 나는 그게 목적에 대해서 물은 건데 아버지는 그게 반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해! 왜요? 하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막 그랬겠죠. 어쨌든 이러한 문화가 사실상 우리나라에 깔려 있어요. 지금의 선생님들도 이제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그랬고 장난 아니야. 진짜 아직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제가 또 국민학교 때가 기억이 나는데 팔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의 반장이었는데 걔가 지나가 팔자를 쓰는데 이렇게 반대로 쓴 거예요. 내 친구가 뺨을 팔자 잘못 쓴다고 뺨을 팔자를 이렇게 쓰나 그냥 누가 때리고 싶었나 봐.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어쨌든 그래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도 질문을 하면은 나댄다라는 이미지를 막 가지곤 하죠. 어쨌든 왜? 공통도서 왜 이게 존재하지? 그냥 교과로 있으면 되는데 관심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나무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하고 비교과가 있고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진로 희망에 맞춰서 갑니다. 학교 생활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하고 교과하고 비교과 이렇게 간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이 공교육 시스템에 얼마나 잘 적응하면서 따라왔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해도 되느냐? 나는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학교 만세, 공교육 만만세 이 이미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좋아요. 자, 어쨌든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수상이든 뭐든 나가고 선생님하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교과가 내가 발전해오는 이 모습이 공통 도서에서도 똑같이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진로 희망 사항이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 있고 독서 활동 상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독서 활동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게 진로 희망사항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또다시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깨달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찾을 의문이 들었거나 했을 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책을 찾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시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10명이 선생님한테 전교 1등 중에서 10명이 옵니다. 그러면요, 1.5명 정도가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전국에서. 그냥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오는 친구들 중에서. 1등이라고 했을 때 학생부가 제대로 적혀져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중구난방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학교 회장 한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학교 회장이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막 고민하고 막 이런 친구들,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개별성, 전공 적합성, 진로 방향성, 활동의 연결성, 적극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게 되는데요. 개별성, 그리고 적극성, 능동성은 그냥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독특한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이 개별성은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오는 거야. 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라면 이거 얘기할게요. 자꾸 남의 이야기 어떻게 했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간다고 붙지 않습니다. 맨날 이래요. 저기는 쟤네는 어떤 대회 나가겠더라. 지금 얘 친구, 내 아들 친구는 지금 어떤 수상 하려고 준비한다더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 캠프에 간다더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왜 자꾸 남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거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저거에서 성공을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가냐?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선 생각을 해야 되죠. 내 이야기를 만드세요. 자기 이야기. 맨날 그래. 말은 잘하지. 다른 입시 컨설턴트들도 말은 잘하지. 스토리를 만들어라. 뭐 하라. 근데 어떻게 만들 거야? 자기네들도 몰라.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이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찾고 깊이 들어가고 던지고 찾고 깊이 들어가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방향이 보이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과를 정하면 되고요. 전형을 정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전형을 뭐가 유리하지? 그래 뭐 교과가 많으니 교과 쪽으로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거기 전형에서 나에게 맞는 뭔가를 택하면 되는 거죠. 이번 강의도 연속되는 강의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봐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뒤에 또다시 학생부 예의 말고도요. 뒤에 또다시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더 자세하고 더 실용적인 내용들이 될 테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올 요 학생부의 이해, 그다음에 전략 뒤에는 또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